안녕하세요, 임정근입니다. 오늘은 입양한 테라핀이 갑자기 아픈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사장님, 제가 다른 곳에서 분양받은 테라핀 해칠링이 상태가 안 좋은데요, 혹시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연락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환수도 일주일에 두세 번 해주고 수질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왜 안 좋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했던 테라핀 해칠링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픈 테라핀 해칠링들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피부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테라핀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피부가 하얗거나 살색이나 갈색으로 퉁퉁 부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허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거는 허물이 아니고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부병이 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갑에 물곰팡이가 핀 듯이 하얗게 일어난 부분이 많이 보이고요. 물곰팡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석회질이 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안 좋은 아이들은 드물지만 쉘낫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힘없이 눈을 감고 육지 위에서 일광욕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테라핀 해칠링이 아픈 경우 이런 상태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건강했던 테라핀 해칠링이 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환수를 잘못해서입니다.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환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잘못된 방법으로 환수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테라핀 해칠링들에게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결국엔 잘못된 환수 방법 때문에 테라핀 해칠링들이 아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잘못된 환수 방법이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라핀에게 잘못된 환수 방법은 직수 환수입니다. 직수로 환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잔류 염소가 물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잔류 염소는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이고요. 거북이에게는 덜 치명적이지만 피부와 배갑이 약한 테라핀의 경우 피부병과 배갑에 석회질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해주실 때는 염소가 제거된 물로 환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직수 환수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는 아파트와 주택 또는 상가가 물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수 환수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꼭 잔류 염소를 제거하고 환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류 염소 제거 방법은 물갈이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물을 받아놓고 하루 있다가 염소가 날아간 묵힌 물로 환수를 해주시는 방법, 그리고 정수기 필터를 이용해서 잔류 염소를 제거한 물을 자동으로 환수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위에서 말씀해드린 환수 방법에 대해서 각각 자세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갈이제를 사용해서 환수하는 방법. 물갈이제는 물속 안에 잔류 염소를 제거해주는 수질 관리제입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환수를 하기 힘들거나 급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이 방법으로도 많은 분들이 문제없이 잘 하시는 방법입니다. 물갈이제는 수족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물갈이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갈이제는 생물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사용 방법은 수조에 직수로 환수를 해주시고 물 용량에 맞게 물갈이제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물 용량 계산법은 운영 중인 어항의 가로, 세로, 물 높이를 곱한 값에 나누기 1000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갈이제 뒤편에 보시면 물 용량에 맞게 물갈이제를 넣어주시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직수 환수를 해주실 때는 테라핀 해칠링을 잠시 빼주셨다가 잔류 염소가 다 제거된 뒤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묵힌 물로 환수하는 방법.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물탱크에 물을 받아놓고 하루 동안 기다렸다가 잔류 염소가 휘발되면 환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하루 정도 있으면 83% 정도의 잔류 염소가 날아간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환수를 진행해 주셔도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저는 좀 더 빨리 잔류 염소가 휘발되게 하기 위해서 에어레이션을 진행해주고 잔류 염소가 완벽하게 다 날아간 뒤에 환수를 진행해줬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수족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운영하는 어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탱크도 물용량이 큰 것으로 사용을 했고요. 출수량이 강한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과 손이 많이 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정수기 필터를 이용해서 자동 환수를 해주는 방법. 정수기 필터를 이용해서 환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정수기 필터를 설치하고 수조에 볼탑을 설치해서 물이 빠진 만큼 자동으로 물이 채워지는 환수 방법입니다. 아주 간편하고 저도 오랫동안 물탱크를 이용해서 환수를 해주다가 자동 환수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석회질도 제거가 되고요. 간편한 방법인데 볼탑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물이 넘치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물난리가 나서 정말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간편하지만 위험한 단점이 있습니다. 환수해 주시고 나서 배관이랑 연결된 정수 피딩을 잠궈 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수기 필터 설치 방법은 다음번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환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요. 이렇게만 하셔도 테라핀 해칠링 피부병 없이 건강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저만의 테라핀 피부와 배갑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해수염을 약하게 소량 넣어주시는 겁니다. 테라핀은 기수에서 사는 반수생 거북입니다. 기수는 바닷물과 강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분이 있습니다. 테라핀은 염수에서 사육할 때 가장 건강하게 사육이 가능합니다. 물론 담수로도 사육이 가능하지만 염수로 사육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사육이 가능했습니다. 염수 사육할 때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피부병이나 쉘낫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테라핀 수조를 염수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부분은 테라핀을 오랫동안 사육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라핀 피부병이나 쉘낫을 치료할 때 소금을 필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면 테라핀에게 소금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수로 환수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테라핀 해칠링을 분리해 주신 다음에 직수로 환수를 해주시고 물갈이제를 물용량에 맞게 넣어주시고 잔류 염소가 다 날아간 1, 2분쯤 뒤에 해칠링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돗물을 따로 받아 놓으셨다가 하루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잔류 염소가 날아간 묵힌 물로 환수를 진행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정수기 필터와 볼탑을 설치하셔서 잔류 염소가 제거된 안전한 물을 자동 환수 시스템으로 환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환수를 하셔도 테라핀 해칠링을 건강하게 사육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처럼 해수염이나 천일염을 소량 넣어주시면 피부병이나 등갑질환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테라핀 해칠링들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병이 온 테라핀 해칠링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랩플로우 단톡방에서 매달 5만원권 상품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거북이와 도마뱀에 대한 사육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단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가는 임장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